영화를 보다가 괜히 눈물이 고인 적 있으시죠? 뉴스 속 낯선 사람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남았던 적은요? 친구가 힘들다던 그날 내일처럼 마음이 쓰여 괜히 잠설친 밤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유난이지?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을 거예요. 너 너무 감정적이야. 그냥 넘겨. 왜 그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고쳐야 할 게 아니에요. 오늘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소진이 아닌 힘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뇌 얘기를 먼저 해야 해요. 감정이 풍부한 게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뇌의 문제일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정확히는 뇌 구조의 차이예요. 신경과학자들은 감정 반응이 유독 강한 사람들의 뇌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울 신경세포의 활성화 수준이 남다르게 높다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는 1990년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지아코모 리촐라티가 처음 발견한 세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할 때 내 뇌가 그걸 함께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도록 만드는 세포로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요. 누군가 넘어지는 걸 보면 내가 아프지 않아도 아! 하고 몸이 반응하는 것. 남이 우는 걸 보면 내 눈도 뜨거워지는 것. 그게 바로 거울신경세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거울신경세포의 감도 자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마치 모든 안테나를 최대 감도로 켜놓은 것처럼 주변의 감정 신호를 훨씬 강하고 세밀하게 수신합니다. 동시에 뇌 안쪽 깊숙이 있는 편도체도 이야기해야 해요.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반응 속도와 강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의 뇌는 별거 아니네로 처리하는데 당신의 뇌는 그 자극을 훨씬 크고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유약함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감정 데이터의 양과 깊이가 다른 겁니다. 이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공감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지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더 지쳐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친구의 감정을 듣는 동안 당신의 뇌는 그 감정을 함께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의 고통을 흡수해서 함께 소화하고 있는 거라서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는 왜 네 일도 아닌데 힘들어해? 라고 하지만 당신의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함께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공감의 회로가 그만큼 깊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분위기를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읽습니다. 모임에 들어섰을 때 뭔가 공기가 싸하다는 느낌? 아직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저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하다는 간지.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는데 표정이 다르다는 것. 당신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미세 표정을 읽는 정확도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0.2초 이내에 스치고 지나가는 표정 변화까지 포착하는 거예요. 협상가, 상담사, 뛰어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분위기를 읽는 게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능력이 정밀한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이 몸으로 먼저 옵니다. 불안하면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쁠 때는 온몸이 가벼워지고, 슬프면 실제로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해봤나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체화 감각이라고 하는데 감정 처리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신체 반응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서 감정과 신체 감각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뇌섬엽의 활동량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신의 몸이 감정의 언어를 그만큼 세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갈등 상황 이후에 유독 오래 깊이 남습니다. 누군가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당신은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이걸 반추라고 해요. 감정 처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하나를 훨씬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단점처럼 느껴지지만 뒤집으면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아름다운 것 앞에서 이유 없이 뭉클해집니다. 음악 한 소절에 눈물이 나거나 석양을 보면서 갑자기 먹먹해지거나 오래된 사진 한 장에 한참을 멈추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외감 반응이라고 해요. 인간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깊은 감정 반응인데 이 반응이 활발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연결감을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별것 아닌 것에 감동을 받는 게 유난이 아니에요. 삶을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감수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정이 풍부하다는 게 재능이라는 건 알겠는데 매일 이렇게 살면 너무 지치잖아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돼요. 첫 번째, 공감하기 전에 경계선을 먼저 세우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공감과 흡수는 다릅니다. 이해는 하되 내 안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연습이에요. 이게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감정 소모 없이 진심으로 공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감정 방전 후에는 반드시 충전 루틴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감정적으로 무거운 일을 겪고 나서 곧바로 SNS나 유튜브를 켜는 분들 많죠.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지친 뇌에 또 다른 자극을 넣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감각 입력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음악도 영상도 없이. 이 5분이 쌓이면 뇌가 회복 신호를 학습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언어로 바꾸는 습관을 만드세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장 소진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안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끝날 때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가장 크게 느낀 감정, 그 감정이 온 이유, 그리고 내가 그 감정에서 배운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줄어들고 감정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자꾸 당신의 감정을 줄이려고 합니다. 덜 예민하게, 덜 감동받게, 덜 상처받게. 하지만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고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느끼는 방식이고 세상과 진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약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뎌지는 속도에 맞서서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그걸 잃지 마세요. 대신 그 감각이 당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조금씩 관리해 나가세요. 영상을 보며 마음 한켠이 건드려졌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 줄이 같은 감정으로 버텨온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커다란 안도가 될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